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9일이네요. 이호석의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아침에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쭉 한번 좀 정리하면서 좀 중요했던 얘기들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는 M&A 뉴스가 있었어요. 빅히트의 M&A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된 얘기, 미국 그러니까 달러 자산, 미국 자산들 어떻게 됐는지 좀 중간 체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얘기도 좀 IMF 관련돼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컨텐츠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M&A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보고요. 이게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이미 되고 있다, 긴축이.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IMF 전망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빅히트,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빅히트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빅히트가 이타카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획사로 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TS가 저스틴 비버랑 한 식구가 되고 다시 이제 35만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빅히트의 주가가 제가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는 판단을 하시는 건데, 자, M&A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좀 정했는데요. 자, 이 빅히트가 이타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빅히트의 그 대표가 예를 들어 이타카의 대표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빅히트한테 지분을 넘길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한테 파세요. 제가 이 돈 드릴게요. 1.2조 드릴게요. 아니면 1조 드릴게요. 1.2조 드릴게요. 이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좋은 거를 내가 왜 니한테 파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분도 좀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면 이렇게 더 클 수 있고,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될 거래가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을 해보시면, 1.2조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돈이 있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했을 때는 그냥 필요 조건인 거죠. 충분 조건은 아닌 겁니다.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M&A를 할 수 있지만, M&A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M&A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뉴스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시혁 대표님께서 서울대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꿈은 없다. 근데 불만은 엄청 많다. 그리고 이 불만이 나를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한편으로 좀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보시면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다. 근데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뭐. 그냥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불의가 너무 많다. 불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불만을 많이 느꼈던 게, 음악 산업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한 곳이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난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직업인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분노가 점점 커져서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온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 됐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따라가면서 제가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 금융업계 그리고 투자업계에도 사실 라임 사태처럼 이 좀 안 좋은 사건이 나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만,
근데 진짜 막 밤새고 열심히, 진짜 밤새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물론 정당한 평가를, 이게 정당한 평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다들 기운이 없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방시혁 씨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오늘 M&A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그 방시혁 씨의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이 M&A를 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현금이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건데,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이제 레이달료 형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현금은 팔아야 됩니다. 숏 캐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숏 캐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현금은 안전마진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하나대투의 이제 윤대성 연구원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형 요새 뭐 중소형주 중에서, 화학주 중에서 현금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걸로 새로운 신사업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데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재성이도 공감을 한 건데, 현금 자체는 투자 포인트는 될 수 없어요. 이런 회사 되게 많아요. 시총이 2천억이야. 근데 현금이 1,000억이야. 현금이 2,500억이야. 그럼 이거는 안전마진이에요. 근데 이 현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해가지고 제대로 된 M&A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나는 이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그 생각이 전에는 아예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M&A를 성사시킬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현금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그 회사에 쓰레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니까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현금을 진짜 이번에 CEO를 만나봤더니, 혹은 인터뷰를 봤더니 이 사람이 이 현금을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생산성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M&A로 이어진다면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 자체는 안전마진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꼭 오늘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바이코를 달러 자산에 대해서 했으니까, 아직도 근데 달러 자산입니다 그랬는데 달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바이콜 한 이후로 주가가 조금 올랐네요. 예, 그건 한번 좀 보시고요.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는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보시겠지만, 금리가 좀 이게 이상해요. 지금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요. 미국 금리가 꺾이고 있다는 거는 미국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랑 가치주의 그 차이를 봤을 때 요게 이제 좀 꺾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밸류가 그로스를 이기는 구간이 작년 9월, 10월부터 좀 진행되고 있지만, 요게 조금 다시 꺾이고 있다. 10년물 금리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꺾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보면 올해 이번 주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확인됐어요. 구글 이쪽 소위 말하는 빅테크 애들이 5% 이상씩 전부 상승을 했고, 이쪽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쪽 부문이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 좀 드려야죠.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금리가 이게 다시 잠깐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보니까 2월부터 가파르게 한 달 반 동안 올랐잖아요. 이 오르면 생각이 바뀐다고 했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빠질 것 같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야, 금리가 왜 이렇게, 미국 10년물 금리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야, 포르투갈 가니까 0.5%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야, 미국 채권 너무 싼데? 야, 다른 채권에 비하니까 미국 채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채권의 금리는 좀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미 구리 가격은 구리구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구리 가격은 이미 고점, 물론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가격이 바뀌면서 긴축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긴축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 커머디티 가격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요새.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 보인다. 물론 여기서 안정받고 또 올라가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아직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IMF 얘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만 진짜 치사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너 니네들 진짜 심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미국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로우 인컴 이코노미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좋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신흥국은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아웃풋 갭이요. 이건 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것 같다. 즉 아웃풋 갭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나? 인플레이션이 없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나? 한때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이고,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기니까 이것보다 더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2023년까지 IMF의 전망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 데는 여기,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정도인데, 캐나다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미국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신흥국, 특히 신흥국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 이하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 했어요. 어제도 이제 재성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빅사이클이라면 수요가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중심으로만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성장하면은 저처럼 이제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돈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있는 신흥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이고 뭐 니네만 가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긴축을 하게 되고,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삐걱삐걱하면서 경기가 쭉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가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와 디플레의 간극이 너무 인플레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이 좀 진행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경기는 좀 좋아지니까 골디락스 국면, 제가 사실 골디락스 얘기는 작년 8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즘에 골디락스라는 제목이 뉴스 기사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디락스 국면이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